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몰카 촬영 혐의 적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최근 몰카 촬영 혐의로 적발되었다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몰카 촬영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을 보시게 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벌 규정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 몰카 촬영 혐의 적발 대응 방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 촬영 혐의로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CCTV 영상, 그다음에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그다음에 뭐 이미 제출 혹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몰카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을 이제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등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실제 몰카 촬영을 한 그 피해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몰카 범죄는 성범죄이므로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2차 피해를 줄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등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뭐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이러한 스트레스가 잘못 표출된 것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몰카 촬영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가 만약에 합의가 되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위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진술해야지 뭐 기소유예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몰카를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는 피해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각 사안에 맞춰가지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그래야지 이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그렇게 나왔던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몰카 촬영은 끊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법원은 엄중한 형벌을 그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은 구속 수사를 하고 있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 방향 잡는 거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초기 진술과 준비해서 제출하는 양형자료 등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범죄 이거 몰카범죄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라 뭐 마약범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벌 규정이 일반 형사 규정보다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것 외에도 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때는 당연히 초기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제가 두 가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 등록돼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로는 이제 성범죄 이 몰카 범죄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건을 다뤄보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신 변호사님이신지 그 두 가지 요건 확인하셔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인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